캄캄한 국내 시장, 그 속에서 해답을 찾는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의원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정말 3,000피라는 그 산을 남겨두고 그 앞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죠. 네, 이 포인트를 앞둔 채 사실상 다소 실망감이 출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대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오늘 다소 조금 힘들었던 장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죠? 네, 그래도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양시장이 낙폭을 줄이면서 코스피는 상승 전환, 코스닥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도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네, 그중에서도 움직였었던 종목군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 중동의 분쟁이 조금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오늘 장에서 굉장히 잘 갔었던 종목들이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잠시 뒤에 은지요원과 특징주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일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종목들을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네, 오늘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조금 아쉬웠던 오늘장 어떻게 마감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한 번쯤은 쉬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장이 딱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3,000피라는 높은 고지를 앞두고 우리 증시는 한숨 쉬어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뒤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면서 양시장의 마감이 약간 아쉬웠는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00이라는 숫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장 초반에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고점이 2,998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00피까지 정확하게 1.38포인트 남겨두고 그 앞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는데요. 그리고 저쪽 캔들로 본다면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뒷심이 약했던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윗골이 아랫골이 길게 달리면서 장중의 변동성도 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72포인트가 넘게 차이가 났고요. 계속해서 흔들림을 보였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장 거래대금은 굉장히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유동성은 충분히 공급됐던 하루, 거래대금 17조 원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빨간불은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950선 턱걸이로 마감을 했는데 장중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분봉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오늘의 고점은 10시 5분 이 위에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2,998.62포인트. 그러니까 정말 3,000피를 코앞에 두고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투자 심리가 꺾였던 부분 11시 30분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불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한 번 훼손이 됐고요. 뒤로 갈수록 쭉 더 미끄러지더니 1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제 후퇴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 다시 한번 꺾이게 됐습니다. 이 시간대가 1시 34분 정도였고요. 여기서 저점 터치 진행이 됐습니다. 2,925선까지 터치를 했고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낙폭을 줄여가면서 빨간불은 지켜냈던 하루 0.12% 오르면서 2,950.3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수급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개인들은 꿋꿋하게 매수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수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오늘 매수 굉장히 거셌죠. 2,245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굉장히 흔들림이 컸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거세게 매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수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매수 매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장 막판에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 967억 그리고 기관의 매도는 1,000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혼조세의 양상이 뚜렷했습니다. 가는 쪽은 가고요. 못 가는 쪽은 밀렸던 그런 뚜렷한 하루였는데 일단 전차 군단이 강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IT와 자동차가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하단을 방어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장 초반의 고점을 생각한다면 꽤 아쉬운 부분이죠. 오늘의 고점 59,800원까지 나왔습니다. 6만 원 정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윗골이 길게 달면서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샀던 종목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종가 58,100원에 마감했고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꾸준하게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오늘의 고점은 2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도 종목들도 힘을 내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하루였죠. SK 하이닉스 오늘의 고점 26만 원이었고 거기서 탄력이 살짝 둔화되면서 24만 9천 원의 종가 마감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가 거세게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선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강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영국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세를 10%로 낮추겠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향후에 우리도 이 협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신차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는 1.7%, 기아는 2%의 오름세였고요. 그동안 잘 달렸던 조방원이 오늘 장에서는 쉬어가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장중의 변동성 꽤 컸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갭이 1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고요. 잠시 뒤에 보겠지만 오늘 세 가지 숫자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760, 770, 780 이 숫자들이 한 번에 보였던 그만큼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고요. 저기 캔들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윗꼬리 아랫꼬리 굉장히 길게 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뒷심이 굉장히 약했던 하루였고 변동성도 컸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7조 3천억 정도 동반되면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유동성이 공급됐고 오늘의 종가는 775선이었는데 장중의 움직임 분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분봉을 본다면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궤를 같이 했다. 투자 심리가 꺾인 부분이 거의 비슷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의 고점은 10시 5분 그리고 코스닥의 고점은 딱 10시에 나왔습니다. 785선까지 터치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두 번 정도의 투자 심리가 훼손되면서 오늘 저점이 1시 34분 코스피와 거의 같은 시간대 저점이 나왔습니다. 766선까지 밀렸다가 마찬가지로 낙폭은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0.2% 그래도 저점 대비했을 때 낙폭은 많이 줄이면서 775.65포인트에 마감했는데 수급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코스피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이런 시장에서 꿋꿋하게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은 종목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748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이었고요. 외국인도 장중의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매수함에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3시 13분 정도에 매수로 방향을 틀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143억 원 정도 담아갔고요. 장중 내내 많이 사거나 많이 팔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한된 거래대금 나타났고요.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오늘 632억 원 정도의 물량을 덜어냈는데 오늘 기관은 장 초반에는 관망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오늘은 완벽하게 매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632억 원의 매도 물량을 보였던 기관이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한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로봇 많이 빠졌습니다. 그 안에서 종목 딱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한다라고 발표했던 파마리서치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맥쿼리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53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이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거센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대주주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껍데기만 남겼다라는 신랄한 비판이 담긴 그런 보고서였는데 이에 따라 기관이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이 파마리서치였고요. 오늘 42만 원의 종가 마감했는데 거의 저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주가 움직임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8%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고요. 은지용과 함께 특징주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장은 다소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차츰 쉬어가는 분위기의 모습이었지만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들려왔던 미국에서 좋은 소식, 반도체주들의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다시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26만 닉스 자리를
내주는가 싶더니 다시금 오늘장에서 들려온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오늘장 다소 빠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강했던 종목군이 또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의 강세도 함께 두드러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리기판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리기판주, 앞으로 AI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쇼티지에 대한 부분이 또 우려가 또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유리기판 종목들의 흐름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에서는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 PIEE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또 안착하기도 했고요. SKC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5%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10만 4,400원에 또 안착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일제히 불기둥을 세웠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중동의 리스크로 인해서 울고 웃고 있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중동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게 되면서 반대로 지금까지 굉장히 잘 갔었던 중동 리스크로 부각됐던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속에 1.65% 파란불을 켜면서 95만 4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SO일 같은 경우에는 하향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이 중동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또 눈에 띄었었는데요. SO일은 3.92% 파란불 켰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만 지난주에 코로나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서 이 40명이 넘게 또 사망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었는데요. 오늘 신풍제약은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되면서 이 코로나 관련된 약품이 유럽에서 특허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12,810원이 확인되고 있는데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함께 잘 가고 있다는 모습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장일수록 매크로적인 흐름을 계속 면밀하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장 특징주 짚어드렸습니다.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시장,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트릭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상한가 매트릭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혜미 요원이고요. 오늘도 대범 투자자문의 트렌디한 매매 전문가 송영미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상도 예쁜 네. 양봉 의상인데 네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그 오전에 이제 코스피가 3,000을 이제 돌파할랑 말랑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코스피 3,000을 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3,0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지수가 좀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저가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장중에 좀 하락을 크게 했다가 좀 돌려내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증시 자체가 뭐 지수가 어떻든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고 느껴지는 장세라서 너무 이제 그 큰 하락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조정이 있어야 또 시장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쉬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런 단기 등락폭에 크게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 오늘도 우리 멘토님의 성함처럼 영민한 전략과 종목들 준비하셨겠죠? 네, 맞습니다. 제 이름처럼 네. 제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영민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전략들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장 트릭 종목부터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유리기판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안에서 가장 강했던 시세를 보였던 PI 보겠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한번 진입이 됐다가 풀렸다가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 들어가면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1,51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8,000원대 머물다가 오늘 한 번에 다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동반이 돼서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돈도 많이 몰렸고 시세도 강하게 뿜어내면서 내일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오늘 PI가 이제 강하게 상한가를 닫는 걸 보고 뭔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오늘 이제 지수를 보시면서 이제 강했던 섹터들의 흐름을 같이 보시게 되면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쪽에 이제 좀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반도체 쪽이 장 초반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되게 좋은 흐름이었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유리기판도 반도체 계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PI가 대장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유리기판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유리기판주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뉴스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에 유리한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유리기판도. 그래서 내일 지수가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면 내일도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앞전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1차적인 매물대는 뚫어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뚫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제 갭이 만약에 뜬다면 시가 갭을 잡기보다는 또 눌림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 가격은 저는 이제 10,000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0,000원 눌림 구간 확인 후 매수 제시를 한번 해보고요. 목표가는 11,7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니까 매매를 안 하더라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첫 번째 PI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10,000원 구간에서 눌림을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11,700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내일장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종목도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킵스 파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장중에 22,15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갔다가 풀리면서 오늘의 종가는 20,050원, 그래도 20,000원 선 지지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3.5% 정도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750원의 시간의 단일가를 만들었고요. 이 회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전반적으로 오늘 관련 종목군들 좋았고요.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많이 동반이 됐습니다. 지금 시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 내일장은 어떻게 될까요?
어제는 이제 D&D 파마텍이 관련해서 이제 비만약 관련주로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늘은 이제 킵스파마가 그 관련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스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킵스파마 12 발행 성공에 상승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게 되면 뭐 그렇게 막 엄청 강한 섹터는 아닙니다. 지금 강한 섹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방원이죠. 조선, 방산, 원전 그쪽은 아니지만 하나둘씩 그래도 이런 개별주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킵스파마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거래대금이 오늘 이제 터지긴 했는데 앞전에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던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매매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종목 또한 조금 보수적으로 눌린 구간 잡아서 19,600원 라인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22,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처음으로 좀 기준봉을 세웠다 보니까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면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킵스파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19,600원을 지지받는지 확인한 뒤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잡아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0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 한 발자국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꽤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오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고 저희와 함께 3,000으로 가는 길목에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내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가장 중요한 종목 힌트까지 정말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멘토님과 시간의 트릭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투온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꾸준하게 잘 달려오다가 오늘 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10%의 약세를 보이면서 4,000원 선 내줬고요. 3,955원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를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는 10% 하락했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4,000원 선 다시 한번 뚫어냈고요. 시간의 단일가 4,35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상화폐 쪽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종목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장에서 이 종목의 움직임이 좀 기대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굉장히 내일 좀 가장 이제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기과열이라고 해서 3일 동안 단일가에 들어갔다가 내일 해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과열 동안에 이제 매수를 못했던 그런 매수 심리들이 내일 조금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잖아요. 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묶였는데 이유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카지노를 정식 오픈한다라는 이슈로 최근에 또 상한가를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가를 이제 최근에 2번이나 들어갔고 단일가에서도 이제 고가 부근에서 잘 놀아주면서 오늘 시간의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볍다라는 게 좀 특징일 것 같고요. 종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연봉 같은 걸 이제 떨어뜨리는 걸로 봐서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일정 부분 뜨면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켜줘야 하는 라인은 3,950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갭이 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가 돌파 매매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일단 5,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투온은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가가 얇고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노린 구간에서 이제 대강대강 매수를 했다가 좀 크게 물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 차라리 이제 비중을 줄여서 확인하고 돌파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일단 미투온은 목표가 5,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돌파 매매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내일장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흥하해운 볼 텐데요. 오늘의 종가는 2,280원, 6%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 초반에 2,545원, 18%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고점 터치 진행이 됐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뒤로 갈수록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1.1%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2,305원이었고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기관 쪽에서도 이 종목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동반이 돼서요. 오늘 흥하해운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종목인데 내일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가 지금 시장을 조금 짓누르고 있잖아요. 오늘 지수가 하락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 이슈가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하는 모습이었는데 흥하해운은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올 때, 그런 뉴스가 나올 때 강하게 움직이는 해지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종목 이제 섹터 같은 경우에 이제 해운 쪽이고요. 해운주인데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해지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제 오늘 밤 사이에 또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쟁 관련 이슈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개파락을 거의 마이너스 8%까지 했다가 오늘 강하게 말아올리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대응을 잘 못한다면 이런 구간에 좀 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일단 이제 시간에서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뭐 2,300원 라인을 가장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막 고가를 돌파하고 쭉쭉 간다기보다는 줄 때 챙기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굳이 이 종목에 접근을 안 하는 것도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뉴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흥하해운은 일단 2,300원을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목표가는 2,5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프랑스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은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만 따라온다. 사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만 운도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을 위한, 수익을 위한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이 앞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색식은요. 시장의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주는 정말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서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신다면 내일부터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요. 나는 QR코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02-2128-8547로 전화를 주신다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멘토님과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자. 송영민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은 여러분들 뭐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지수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조금은 이제 걱정스러운 흐름을 보이는 증시 흐름이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제가 방송에서 자주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렌디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서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니까 오늘 전략들, 오늘 제가 제공하는 많은 그런 내용들 많이 받아 가셔서 지금 시장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위주에서 매매를 하는 단기 순환 마스터, 송영민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뭐 뉴스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조방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섹터들 위주로 굉장히 주도 섹터가 뚜렷하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굉장히 매매하기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매매를 실제로도 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공부방 분들께서 또 증명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최근에 이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처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요즘 주식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 하면은 기준봉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강했던 종목들 몇 개를 좀 예시로 들어보면 뭐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장대양봉, 그리고 상한가봉, 그냥 시장에서 가장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봉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봉 종목들은 시장이 어떻든 항상 등장합니다. 지난 이제 4월 달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도 정치 테마주들은 굉장히 이제 뜨겁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기준봉을 세우는 종목들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봉 종목들을 어떻게 서치를 하냐? 바로 제가 만든 기준봉 검색식이 있고요. 그리고 같이 결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지표인 강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으시면 이 기준봉 종목들을 다 서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런 서치하는 작업들을 공부방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배워서 실제로도 사용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검색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서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파악을 해야겠죠. 재료 파악하는 거는 다들 요즘 많이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체크를 해줍니다.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우리 큰형님들 땅땅땅 들어오는지 체크해 주시고 요 조건이 다 만족된다면 이제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저는 피보나치라는 기술적 도구를 사용해서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매매를 하려면 결국 가장 뭐가 중요하냐면은 종목 선정이 제일 먼저 되어야 합니다. 종목에 이제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종목에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선정을 저는 제가 만든 기준봉 검색식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는 요 검색식 창이 제가 만든 검색식입니다. 기준봉 검색식이고요. 실제로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캡처를 해왔는데 간단하게 종목 뭐 떠있는지 보자면 PI 오늘 이제 많이 설명드렸죠. PI 떠있고요. 킵스파마 떠있죠.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어제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D&D 파마텍 그리고 원전 대장주로 움직였던 우리기술 흥하해운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스테이블 코인이죠. 하나시스템 코나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요 검색식에 다 뜨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을 보시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 실제로 저도 종목 선정은
거의 다 이 검색 시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2,000개 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다 돌려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장중에 바쁘잖아요.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매매도 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종목 선정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데 이 검색식을 이용해서 정말 압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절약을 하면서 압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실제로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MTS로도 볼 수 있거든요. 휴대폰.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이 검색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기준봉 나온 종목들이 뭐 있나 이렇게 이제 휴대폰으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말 좋은 검색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공부방에서 같이 또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려면 이 검색식이 필수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또 공부방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세 패턴, 그러니까 이제 보조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강세 패턴은 결국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최근에 가장 핫하게 또 움직였던 하나시스템 일봉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분홍색 표시 여러분들 보이실까요? 이 분홍색 표시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대충 좀 추측을 해보실 수 있으려나요? 이거는 바로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이 지금 요 날에 기준봉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시스템을 제가 예시로 들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시스템이 요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기준봉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기준봉을 형성을 했으니까 시장 관심을 정말 많이 받는 종목이고 주도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계속 준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세 패턴이 지속적으로 떠 있는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에 대한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패턴이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종목들 위주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검색식에 다 잡히겠죠. 제 검색식은 기준봉을 조건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검색식에 잡히고 이 차트를 돌려봤을 때 강세 패턴이 지속적으로 찍혀 있다. 그 종목은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선정은 저는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 선정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이제 매수 타점 어떻게 잡냐? 저는 이런 아까 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에서 항상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매수 전략은 여러분들 너무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이 숫자 3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382, 500, 618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2 구간에서 1차 매수, 500 구간에서 2차 매수, 618을 이탈, 618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탈을 안 했다.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다. 1차 매수나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다. 자, 그러면 수익 중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고점, 분할 매도, 분할 익절이 원칙이고요. 그 정고점을 한 번에 또 강하게 돌파하는 종목들이 요즘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5일선, 11선 깨질 때까지 단기 추세를 먹어보는 전략까지도 사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다 진행을 했고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장을 보면서 오늘 종목들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흥하해온 시간에 이제 강세 종목에서도 얘기를 했고 오늘 가장 핫했던 그런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온은 오늘 이제 단타 매매가 가능했던 종목이고 제 기준봉 매매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종목인데 실제로 이제 제 검색식에 떴었고요. 그 다음에 강세 패턴, 그러니까 검색식에 뜨면서 강세 패턴까지 같이 결합이 된다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검색식에서는 실제로 떴었고요. 아까 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강세 패턴 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최근에 여러분들 2번이나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뜬 거예요. 오늘 뜬 건데 오늘 뜬 거를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뜨면서 상한가까지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돈 들어온 이력이 있구나, 기준봉을 세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검색식에 떴고 강세 패턴까지 나오니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실제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타점을 한번 잡아볼게요. 종목 선정했으니까 이제 타점 잡는 거는 쉽죠. 아까 제가 382 1차 매수, 500 2차 매수, 618 이탈하면 손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이 피보나치라는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긋는 건데 저가와 고가를 긋고요. 여기 이제 추세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긋고 그 다음에 여기서 382 구간 딱 여러분들 지지 받는 모습이 보이죠? 382500 1차 매수, 2차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618을 완전히 이탈하면 손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말 아랫꼬리 슬쩍 달면서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아랫꼬리를 깼으면 손절입니다. 근데 이제 깨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618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8250에서 매수를 했다면 요런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등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능한 매매예요,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세를 보면서 장중에 피보나치를 그으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방에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진짜 매매하는 것을 공부방 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있고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 선정하는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타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종목 선정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솔직히 타점을 대충 잡아도 수익이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데서 잡았어도 뭐 손절까지 이제 조금 클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고점에 물렸어도 이제 탈출을 하면서 수익이 나게끔 이제 탈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 이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이런 종목 선정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된다,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고 공부방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은 분들께서 인지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종목 선정이 중요하구나라고요. 자, 그리고 스윙 사례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분들 많으실 거고 뭐 약간 이제 재테크 개념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스윙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타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스윙도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도 똑같습니다. 스윙도 이제 기준봉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종목 선정 똑같습니다. 검색식과 강세 패턴 같이 뜬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죠, PI가. 근데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제 검색식에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상한가는 못 갔죠. 그 기준봉, 장대양봉을 형성하면서 강세 패턴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요날 실제로 제 검색식에 캐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관찰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저가와 고가를 일봉상으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382 구간 1차 매수 가능하죠. 그리고 500 구간 여기 아랫꼬리로 살짝 이제 닿았죠.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618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슬쩍 나오면서 지지받는 모습 보이실까요? 그래서 요날에 이제 손절이 안 나갔다면 오늘 이런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분봉으로 그은 거랑 똑같죠. 근데 이거는 일봉으로 진행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타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종목 선정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강세 패턴, 분홍색 강세 패턴 떠 있잖아요. 떠 있고 강세 패턴이 떴었으니까 당연히 검색식에는 떠 있었겠고 요런 종목들에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이런 상한가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역배열에 질질질 흘러내리는 종목은 물론 이제 그런 종목도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있지만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해야만 수익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색식과 강세 패턴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을 한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냐 한번 살펴봤고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기준봉 매매를 하는데 이 기준봉 매매는 결국 이제 주도주에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주도주는 무조건 기준봉을 형성을 한다는 것을 앞에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셨습니다. 뭐 PI 아까 이제 기준봉 떠 있었죠. 뭐 흥하해운 떠 있었고요. 뭐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 다 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는 무조건 기준봉을 형성을 하고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준봉 매매가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도주들은 한 번만 기준봉을 형성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기준봉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한 번 타점을 놓치더라도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주기 때문에 기준봉 종목들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예시를 몇 가지 준비를 해왔고요. 예상 종목으로 좀 뽑아왔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차트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인증,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말 핫했던 종목이고, 제가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도 언급을 했었었고, 공부방에서도 많은 분들과 같이 매매를 또 진행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저도 접근을 안 하긴 했는데, 보시게 되면은 언제부터 제가 이 종목을 알게 됐냐, 당연히 이제 기준봉이 떴을 때부터 알고 있었겠죠.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까요? 이 종목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지속적으로 형성을 하면서 올라오는 걸 보고 이 종목 뭐가 있나 재료 파악을 해보고 모멘텀을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말 거래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주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저가와 고가를 그어보자 하면 382 구간을 오늘 슬쩍 아랫꼬리로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잡았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오늘 이제 매수를 못했다면 내일 또 아랫꼬리를 슬쩍 만든다면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밤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 잘 체크하시고 내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두 번째는 달바글로벌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여러 번 수차례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 이제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다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그 기준봉을 형성하면 계속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요 기준봉을 보고 요 그 상승을 먹었고요. 그럼 또 새롭게 요 기준봉을 보고 또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왜? 계속 강세 패턴은 떠 있잖아요. 제가 설정한 강세 패턴만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직접 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봉 형성이 됐고 382 구간 다시 슬쩍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대금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어서 단타 매매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게 이제 기준봉 매매고, 이런 시장의 트렌디한 종목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또 매매를 하려면 검색식과 강세 패턴, 아까 이제 보조지표 요거죠, 이제 분홍색, 요거를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공부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의 트렌디한 매매 기법을 배우고 왔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멘토님의 공부방이 엄청 핫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힌트들을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옆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카메라 렌즈를 갖다 대시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링크 주소가 바로 뜨고요. 그 주소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송영민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정말 간단하게 검색식과 보조지표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최대한 빠르게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들어오신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종목 힌트까지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는 멘토님의 수익률 탑5 종목군들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과 굉장히 시장에서 트렌디한 종목들을 많이 잡았었는데요. 일단 솔트룩스가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려 102%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 뒤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한택, 노머스, YG 플러스까지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종목 하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에 받았던 YG 플러스고요. 매수가는 5,380원, 목표가 7,300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이 거의 37%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의 첫 목표가, 그러니까 1차 목표가가 7,300원이 아니었습니다. 1차 목표가 6,000원, 그리고 2차는 6,400원, 3차가 7,000원이었고요. 4차까지 올렸습니다. 4차 목표가가 7,300원이었는데 오늘 신고가 기록하면서 7,370원. 주식 목표가에서 70원 조금 더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내려왔잖아요. 네. 1차가 아니라 벌써 4차까지 왔어요, 멘토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뿌듯하게 챙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5차까지 잡아주실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절반 이상은 수익을 좀 챙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면서 얘기했던 게 한알령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알령에 대한 얘기가 요새 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YG 플러스는 되게 잘 가서 좀 뿌듯한 종목이긴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봉도 형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전고점을 터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제 매물대가 앞전에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이신 분들은 크게 수익이신 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 절반 이상은 적어도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직 한알령 기대감이 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목표가를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는 이제 7,8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이제 급하게 잡지 마시고 천천히 흐름 관찰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일단 수익을 반 정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만 5차까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목표가 7,800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을 보니까 오늘장 히든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 종목을 보면 굉장히 공룡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룡이요? 네, 돈도 잘 벌고 일단 재무도 좋고 네네. 이름에서 뭔가 공룡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네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다면 오늘 종목 뭔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아실만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종목이고 오늘 이제 조방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조선, 방산, 원전 다음 뭘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반도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갖고 오늘 장중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 친구들이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리노공업도 같이 그런 흐름을 좀 즐겨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구간 만들면서 지지를 좀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뉴스도 있습니다. 리포트도 있습니다. 2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목표가를 56,000원으로 잡는 리포트가 또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오늘 좀 많이 돌려봤는데 반도체 수급주들 중에서 유일하게 좀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종목이 빠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느릿느릿하게 이제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멘토님 히든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이었는데요. 매수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시장은 높은 산을 넘는 마지막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한 템포 쉬었으니까 저희와 내일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전략가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